예, 안녕하세요. 예, 친절사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개그맨 이진호 씨. 그 최근에,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 이진호 씨가 이 도박에 손을 대는 바람에, 뭐라 그러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방송을 이진호 님이 본다면은 제가 풀어드린 사주를 잘 보시고,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될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다른 유명한 분들 많은데 일단 제가 이진호 님을 갖다가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일이. 근데 이 도박하시고 하는 게 이게 사주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진호 님. 예? 왜 그런데 손을 대셔갖고 그랬습니까?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지금 여기 사주를 보니까 이게 이진호님 사주거든요. 병인년생에, 자, 한번 봅시다. 자, 병인년생이시거든요. 호랑이띠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던 달은, 임진, 용 달에 태어났고요. 태어나던 날은, 기축. 자, 기축일날 태어났죠. 기축이라는 글자 보면은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육수일이라 그랬었죠. 그죠? 인기짱이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진로는 잘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축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인기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인들이 많습니다. 기축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육수일이라고 했는데 육수일에 대해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육수일이 뭐냐면요, 남자는 미남 인기, 그 다음에 여자는 미인이 태어나는 건데, 자, 육수일. 그래서 매력, 인기 뭐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예뻐요. 예쁘다.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인기를 짱으로 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축일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축일날 태어나신 분을 좀 찾아보면은 또 누구냐면은 영화배우 황신혜 씨, 그 다음에 권상우 씨도 기축이고요. 기안팔사님도 기축이고, 그 다음에 영탁 씨는 신축이네요. 그죠? 어쨌든 이 기축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 아주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육수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6개의 아름다운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여기다 적어볼게요. 무오, 그 다음에 병오, 무자부터 적을게요. 무자, 무오, 병오, 그 다음에 기미,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정미. 그래서 총 요렇게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날 태어나신 분들은 연예인을 꿈꾸셔도 괜찮습니다. 예. 태어난 날이 무자, 무오, 병오, 기미, 기축, 정미, 연예인을 꿈꾸셔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운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자체가 바로 인기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력이 넘치는 거거든요. 예. 자, 일단 요 정도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일단 이진호님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비거분이라 그러죠. 비거분. 사주 지식이 없는 사람도 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비거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비견이라는 글자, 겁재라는 글자가 있는데, 비거분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8개 글자 중에서 나의 중심이라는 거죠. 나의 중심이 지금 3개 글자가 단단하게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목화토금수에서 지금 이분이 지금 금기운만 지금 빵이거든요. 이분 사주에 있어서 금기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분 사주에서 금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식신상관운이라고 합니다. 식상운이라 그래요.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돼, 몸땡이로 움직이고 일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분이 지금 금기운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금기운이 지금 제로거든요. 금이 제로예요. 그래서 명리학 용어로 식상운이다, 식신상관운이다 했는데, 이것은 일하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하는 거. 그리고 어쨌든 몸땡이로 뛰는 거야. 몸땡이로 뛰는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봐요, 무슨 노가다나 무슨 이런 저런 일이 아니라, 남 웃기고 막 개그맨이니까 남 웃기고 이렇게 해서 그 진로로 가신 거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식상운이 없기 때문에 뭐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조금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박에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왜 도박에 빠지냐? 왜? 일을 안 하고 돈을 만지고 싶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뭘 보고 알았냐면은 태어나던 달에 재물운이 사회 관련해 갖고 돈을 버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정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태어나던 달에 재물운이 껴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돈 잘 버는 사주는 바로 태어나던 달에 재물운이 주로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좀 싸나운 게 바로 뭐냐면 겁재라는 것이 지금 껴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또 많이 쓰는 거야. 예?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쓴단 말이야, 이분은. 그래서 이진호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쓰는 바로 이 정제와, 그죠? 정제와 겁제가 지금 태어나던 월주에 지금 이렇게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좀 절약하고 좀 이런 것도 좀 아셔야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보니까 지금 텔레비에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돈을 막 여기저기 끌어다가 와서 도박빚이 많다고 하는데, 이 도박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도박은 있잖아요. 결국은 다 카지노도 그렇고 전부 다 돈을 다 털어 먹습니다. 전부 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다 그 기계 조작이고요. 끝내 도박에서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박에서 돈을 땄다 하더라도 그 돈을 만약에 돈 땄다 집에 가자 하고 이제 딱 가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죠. 형님 한 번 더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하면 이번 더 딴다 그러고. 예를 들어 갖고 10만원 거기다가 거기다 걸었는데 해서 만약에 5천만원 1,000만원 이렇게 딱 갑자기 100배 10배 이렇게 딱 하고 돈이 나와 보세요. 사람 이제 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원 넣었는데 1억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끝내 처음에는 그 카지노 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한 3번 정도는 연달아서 막 계속 잃어줘요, 돈을. 그래서 또 그리고 카지노 주인이 거기 리모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돈 많은 거부가 왔다, 좀 돈 좀 쓰는 사람이 왔다, 호구가 왔다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냐면은 처음에 연속해 갖고 막 돈을 막 잃어줘, 기계에서 막 돈을 잃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응? 그리고 나서 한 6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서서히 이제 돈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배팅을 걸면 거는 족족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탕진하겠죠. 도박해서 딴 거 다시 도박에다 넣었을 때 다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또 돈을 갖고 와서 또 도박을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계속. 결국은 이 뒤로 계속 배팅하는 건 전부 다 도박해서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도박해서 만약에 돈을 땄다 그러면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돈을 갖다가 어쨌든 따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야. 그 기계, 카지노 기계도 그렇고, 도박 기계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주를 보니까, 이진호님 걸 보니까, 기축에 지금 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태어나던 달이 진이야. 이걸 축진 파살이라 그러거든요. 축진 파살.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와 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특히 태어나던 일주와 월주에 이렇게 축진 파살이 껴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파살의 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파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진호님이 축진 파살에 걸려 있거든요. 그 축진 파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따져보자면은 금전적 손해를 봐서 어떻게 된다? 가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멀쩡하던 가정도 잘 깨져요. 가정 깨짐. 이런 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파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런 게 있으니까 쓸데없는 욕심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사업 이런 데다가 투자해갖고 크게 배팅하는 거, 이런 거는 위험하다고 아셔야 되겠죠. 자기 사주를 봤는데 어쨌든 파살이 껴있다는 것은 요거를 알고 계시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쓸데없는데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돈 배팅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진호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진호님,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축진 파살이 껴 있습니다. 도박해서 돈을 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정신 안 차리면 선생님 또 한 번 돈 까먹는 거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볼게요. 파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이 파살이냐면은 일단 어떤 글자냐면은 가장 강성한 힘을 갖고 있는 파살은 뭐냐면은 파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글자들이에요. 축진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이진호님 저기에서 봤고요. 또 뭐냐면 인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묘오도 그래요. 묘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크게 보는 거는 파살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은 축진, 인해, 오묘가 가장 영향력이 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작지만 그래도 파살의 영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자하고 유라는 글자. 그러니까 쥐날 태어나신 분이 태어나던 달이 닭달에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파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신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태어나던 날이 뱀날 태어났어. 그죠? 근데 그 태어나던 달이 원숭이 달이야. 그죠? 이런 경우도 바로 또 뭐다? 예, 파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술미가 있어. 술미. 그래서 태어나던 날이 개날 태어났는데 태어나던 달이 양인 경우 술미. 그래서 여기 축진, 인해, 오묘 요게 가장 강성한 파살 작용이 있고요.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작긴 작은데 그래도 파살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 사주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런 글자가 바로 옆자리에 형성된다면은 어쨌든 요 파살이라는 좋지 못한 흉운이 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요런 글자가 자기 사주에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뭐라 그러죠? 이런 운, 가산탕진이라든지 가정이 깨지는 이런 운을 갖고 있으니까 가정에 많이 신경 쓰시고 금전적 손해가 강하게 가산탕진이 나오니까 쓸데없는 배팅 같은 거 하지 마셔야 되겠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분 사주를 보니까 이진호님 사주를 보니까 일을 하는 바로 식신상관운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사주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도박 같은 데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축진이라는 글자는 어쨌든 매우 불길한 글자입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도박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돈을 딸 수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심 끊으셔야 됩니다. 이진호님. 예.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에 대해서 그럼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파살은 지금 설명해놨잖아요. 그죠? 예, 파살은 설명해놨는데, 그러면 이분이 재물은 언제 오는지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이제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신 차렸으면. 그래서, 이진호님의, 재물은 언제 들어있냐면은, 수기운이 들어올 때 있으니까. 자, 여기에 뭐 어쩐다? 바로, 쥐해가 되거나, 쥐해거나, 아니면은, 무슨 해? 돼지해가 됐을 때 바로 재물운이 들어오죠. 가장 가까운 쥐해는 2032년이 되고요. 돼지는 2031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실하게 여기 재물운 들어오니까 이때 좀 뭔가를 해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의 대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운을 보니까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대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운수라고도 하는데 이분의 대운수의 끝수는 7이에요. 그러니까 7살, 17살, 27, 37, 47, 57, 67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다고 쳐도 그죠? 여기에는 지금 식상운, 일하는 거에 관련된 거는 지금 37, 47 대운에 있는데 57 대운에 지금 또 뭐가 들어와요? 겁재가 들어와요. 그죠?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진호님, 57세가 됐을 때, 도박 같은 거 다시 한번 손대는 거 나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때 하면 도박뿐만 아니라 가산탕진이 강력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강력하게 가산탕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매우 재수없는 운이 들어왔다. 언제? 57세부터 해서 66세까지 그렇습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가산탕진. 자, 언제부터? 57세부터 해서 언제까지? 66세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마셔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 66세까지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불길한 운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또 도박에 손대면 이제 더 이상 회생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때는 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축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축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여기 아래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자, 깨끗하게 해보자. 축이라는 글자가 있고, 지금 여기 57대 5의 무술이거든요. 그래서 축술미 형살이, 삼형살이 또 형성돼. 그러니까 이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매우 안 좋은 일이 또 겹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7세부터 또 뭐예요?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돼. 그러니까 이때 어쨌든 좋지 않은 운이 연달아서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을 바싹 차려갖고 이제는 그런데 손대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저기가 되냐? 좀 돈을 모아서 좀 제대로 좀 인생을 살겠느냐? 봤더니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67과 77대 운에 지금 수기운 검정색에 들어와 있죠. 이때 돈을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제는 도박을 끊었을 때의 전제입니다. 도박을 끊었을 때 67부터 77까지 돈을 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진호님은 도박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돈 따는 인연이 없는 이런 사주다. 그러니까 다시는 손대서는 안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진호님의 이런 문제, 그러니까 도박하는 것이 사주에 나오는데 어쨌든 안 하셨으면 합니다. 위험합니다. 돈 따는 것이 없습니다, 이진호님. 그러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좀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